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금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분께서는 금매를 좀 찾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금매라는 게 아무나한테 오는 거는 금매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금매를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 제 1예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20년도인가 제가 평택에 이제 사실 금매를 잡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대구고 평택에 금매를 20년 초반에 그때 갔었는데 코로나가 한참 할 때 그때 가서 가니까 매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들이 남아있는 매물들이 몇 개가 가격이 싼 게 있는데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살 수는 없다. 소장님한테 그래서 그 동네를 다 돌았어요. 옆 동네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매물들이 없다고 하셔서 이제 그 소장님 부동산에 가시면 이제 예를 들면 상승의 흐름이 오기 전에는 이제 조용한데 먼저 한번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매물들이 다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부동산 아파트에 가시면 정문에 제일 큰 부동산 있고 옆에 작은 부동산 뭐 두세 개 정도 있잖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먼저 가시는 게 제일 큰 부동산만 맨 입구에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정도 하나 가고 그래서 보통 그런 데 가면 매물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다 가보지만 마지막에 제일 끝에 정말 작은 부동산 하나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혼자서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를 탁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이제 공략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가 불러요. 이미 이분들은 배가 부른 상태고 저분은 아직 워낙 구석이 있고 입지가 안 좋아서 배가 고픈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그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 소장님을 제가 나는 공략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깊게 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안 가고 이야기하면서 밥도 사드리고 밥 먹고 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또 옆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소장님 그때까지 물건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관계를 일단은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또 갔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치고 앉아 있었죠 거기서. 그래서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도 제 의지를 받고 이 사람 분명히 살 사람이겠구나 의지를 받고 그분도 배고파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당구를 이제 꺼내시더니 매물은 없는데 예전에 자기랑 거래한 손님들한테 그냥 전화를 다 돌리시더라고요. 매수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할 생각 있으세요? 그렇게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걸렸어요. 근데 운 좋게도 그분이 시세를 모르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투자로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평택이 이렇게 여러 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시고 그분은 이제 그때 분양권을 사셔야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골치 아팠던 거 그냥 빨리 파시고 싶은 마음이었던가 봐요. 실제로 그 당시에 네이버에 매물에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매물을 좋은 층을 좋은 동을 더 싸게 샀어요. 그게 사실 제가 간절함이 있었고 또 간절함이 있는 소장님을 만나 그 간절함과 간절함으로 하루 만에 원래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금매를 만들어낸 거죠. 나 같은 투자자들 많잖아요. 소장님이 무슨 근거로 나한테 금매를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관계도 없는데. 그런 상황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간절함, 소장님한테 간절함과 그 소장님을 어떻게든 부어 삶아서 내 편으로 만드셔서 끝까지 버티시면 그렇게 저 사람 살 사람이구나 의지를 보여주시면 금매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금매를 잡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저도 금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듣고 나서 막 해봤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 쭉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금매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금매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승장의 금매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락을 이제 완전히 가는 그 상황에서 금매 더 싼 거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금매가 있을 건데 저도 구미 갑자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구미에 3년 4년 전인가 그때 투자했을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매라는 개념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매물보다 이제 싼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승장에서 싼 매물이냐 하락장에서 더 싼 게 잡을 수 있냐 그런 상황인데 구미가 예전에 이제 18년도 19년도 뭐 20년도 초반까지도 물량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뭐 높다거나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에 물량 그 가격 자체가 많이 빠질 때 그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가 금매로 산다는 거는 상대방은 반대의 입장인 거죠. 좀 예를 들어서 고가에 물리신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완전 싸게 사셔가지고 이익을 남겼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는 그분은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거의 3, 4천만 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파시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금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서 이제 지역을 먼저 봐야 되겠죠. 지역을 지금 여기는 물량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그렇게 보통 선정하고 아파트를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뭐 춘신축이라 가지고. 근데 하필 그분은 매도자분은 나이도 상당히 어렸었고 본인이 이제 계약서를 저랑 이제 만나서 쓰면서도 투덜투덜 대는 거죠. 내가 여기 괜히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저는 뭐 티를 못 내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이런 참 누구의 슬픔이 누구의 아픔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지역 선정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매를 잡으러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했을 때 그 기존에 있는 매물보다 싸게 잡느냐 하락했을 때 그 있는 장에서 바닥을 다질 때 더 싸게 잡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후자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금매는 아까 얘기하신 간절함인데 저분이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분의 슬픔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물건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금매 또 하나의 또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 뭐 금매라는 게 저희가 보통은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많이 보잖아요. 해저가로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부동산에 가보면 소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네이버 부동산 올리지 않는 그런 숨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일단 현장에 많이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냥 지역의 상황에 맞을 때 그걸 또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방금 매수한 거는 상승장 초입 쪽에 매수 금매를 한 사례를 설명드렸고 지금은 사실 네이버 하한가 매물 시세를 보시면 그게 금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아파트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매물 시세를 보시면 실거래 찍힌 거랑 매물 시세 상한가 하한가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매물의 하한가보다 실거래가 훨씬 낮게 찍히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매물 중에 제일 싼 게 아무리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내가 금매로 사는 가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매물 시세 효과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그 매물의 시세를 보시기보다 실거래 하한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가격의 기준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조금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이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하락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물의 하한가보다 실거래가 다 계속 낮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매라고 샀는데 금매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매물 나오는 것도 보되 실제 얼마 이게 거래가 되는지 이제 그걸 되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 직접 많이 가보신다 했잖아요. 그럼 가실 때 미리 이렇게 전화해서 뭐 예약을 해서 가시는지 아니면 현장 가서 내가 보고 이렇게 직접 가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계획을 해서 약속 잡고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제 흐름에서 뭐 지역을 선정하고 동네를 선정해서 아파트가 선정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바로 전화하기보다는 이제 문자를 다 돌리겠죠. 아니면 처음 이제 매물 먼저 확인이 돼야 될까? 그 올려놓으신 매물 아직 거래 전인가? 그다음에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근무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토요일 날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됐고 방문이 가능한데 혹시나 세입자분이나 집주인분이 시간이 돼서 집이 보여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는 보는 편이고 여기서 집 볼 때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막 사진 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안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라도 누가 주말부터 그것도 싫은데 막 와서 사진 찍고 막 물어보면 좀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날 가서 최대한 이제 약속 잡은 집을 다 보고 집 보고 나서 저는 녹음을 항상 하는 이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집을 다 보고 나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녹음 버튼 누르면서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실 확장, 뭐 싱크대, 뭐 교체 이런 거 있잖아요. 외벽 쪽에 뭔가 금이 있다거나 뭐 페인트칠을 해야 될 것 같다. 장점 단점을 빨리빨리 기억나는 대로 제 예전에 써봤거든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근데 이게 안 늦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몇동 땡땡 아파트 보고 나는데 뭐 특이점 딱딱 해서 녹음된 거를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쭉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특히 또 초보자분들이나 신혼부부 나이 어리신 분들이 좀 요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연인이나 이제 신혼부부가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둘이 각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남녀의 생각이. 그래서 현장 여행이라고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본인만의 그런 특색이나 이런 거를 저장을 해놓은 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거나 카페 가서 정리하면서 이제 서로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투자도 같이 이제 가면서 흥미가 붙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그날 정리가 되고 특색을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대로 이제 뭐 금매인지 아닌지가 평가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저는 당연히 하고 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보통 주말에 많이 임장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소장님들하고 약속 시간을 안 잡아놓고 가게 되면 가서 소장님들한테 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보러 가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옆 아파트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소장님들한테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1시간 간격으로 이 동네 A 동네 보고 그 다음 동네 1시간 뒤에 딱 예약하고 그 다음 밥 먹는 시간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해서 소장님 가면 바로 집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다 미리 해놓고 올 것만 보고 탁탁 사전 조사를 다 해놓고 시장에서 체크만 하러 가는 거지 이걸 내가 거기 가서 다 소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내가 보고 올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들만 미리 다 조사해놓고 소장님한테 그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소장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장님이 이 동네가 제일 좋다고 이 소장님이 이 동네가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문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서 시간별로 소장님들 동네별로 이렇게 딱딱 따서 가지 그거를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작은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네만 보고 온다. 그러니 그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죠.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획을 잡고 시간별로 다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또 집을 자세히 볼 거냐 대충 봐도 되느냐는 좀 저는 구분하는데 구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뭐 이렇게 금이 가거나 뭐 페인트가 벗겨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신축을 투자한다. 새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구조만 보고 이 아파트끼리만의 비교를 하고 빈 집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구조만 보고 대략적으로 햇빛 들어온지 그 정도만 사실 체크해서 산정을 하시면 되지 새 아파트를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식이 적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서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